이마고 부부치료에서 첫사랑 회복하기라고 우리가 부부들이 결국은 서로 간에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 행동이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봄 행동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배우자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먼저 나의 돌봄 단추를 누르시오. 서로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동 목록을 작성하여서 배우자에게 그 목록들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특별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들은 내용을 반영할 때 부부대화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과 특별하다는 느낌, 다른 또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 읽기를 마쳤을 때 이런 특별한 행동들을 좀 더 자주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신혼 때는 남편이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꽃 한 송이들을 꼭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인을 굉장히 기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는 남편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기도 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차를 끓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저녁을 만들어준 경우도 있죠. 이런 우리가 서로 그 돌봄 행동으로 서로를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당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특별한 느낌을 갖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그 행동 목록으로 만들고 부부 대화법을 하도록 하고 그 행동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 목록 세 번째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혹시 물어볼 수 없었던 행동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부부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회기 동안에 이 같은 일을 하기가 너무 당혹스러우면 집에서 하도록 기회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과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돌봄 행동 목록을 완성하도록 지도하고 그중 하나를 매일 해보도록 지도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주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즐겁게 웃었던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 또는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상호 비전 목록을 써서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돌봄 행동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부부대화법을 활용하여 행동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배우자가 서로에게 즐거운 것, 배우자를 위해서 행복함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 관심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배우자의 돌봄 행동 목록 중 한 가지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즐거움은 안정감을 갖게 하고 부부관계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봄 행동은 부부를 안전하게 하고 부부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며 또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주에 3번 정도는 부부가 뭐 게임을 하든 뭐 즐거운 뭐 놀이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뭔가 그 엔돌핀을 방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아주 박장대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상호 비전을 부부 대화법을 활용하여서 이제 대화하는 거 뒤에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사랑받고 있고 돌봄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행동이나 일들 이거 적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은 이제 행동하게 하는 거.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봄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상적인 관계 작업지는 각자 자신의 이상적인 결혼에 관계된 생각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로 글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눈 후 2개의 목록들을 우리의 꿈이라고 해서 한 가지 목록으로 편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의 이상적인 결혼 생활, 그 다음에 나의 꿈, 그 다음에 우리의 꿈, 이렇게 우리의 꿈은 뭐 어디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의 꿈, 그러니까 나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의 공동의 꿈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나의 꿈은 오만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것, 꿈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문장으로 시작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에 대한 비전을 다 작성한 후 부부가 마주 앉아 서로 나누도록 이마고 대화법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꿈이라면 부부가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나의 꿈을 우리로 바꿨을 때 이것은 꼭 나만이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로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시작하며 이미 성취된 것은 현재 시제로 쓰고 부부 대화법을 사용하여 완성되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죠. 우리의 공동으로 하고 싶은 것들 뭐 세계 유람선 타고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뭐 선교 훈련을 간다든가 아프리카 여행을 한다든가 뭐 함께 자녀의 결혼식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분노 해결에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과 분노를 수용하는 사람, 때로는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날을 정해놓고 월, 수, 토는 아내가, 화, 목, 금은 남편이 분노를 표현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은 수용 과정 약속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요. 화난 사건을 명령화하고 또 한두 문장으로 진술을 하면 분노를 수용하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안정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남편이 분노의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해도 나는 지금 괜찮아 안정적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편안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고, 그러면 분노를 수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감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고, 감정이 막 그 감정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이렇게 강렬하게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폭발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이제 화나 분노가 표현되어지는 그 이면에는 좀 더 이렇게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그 밑바닥에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수용해 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더 크게 말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화를 이렇게 내도록 천천히 질문해 주면서 말하는 사람의 그 내용에 따라가게 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충분히 자기의 그 상처가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분노의 그 시면에 깔린 상처나 슬픔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배우자의 분노와 상처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표현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그 수용해 주는 사람은 안아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분노를 표현한 사람이 안정적이 될 때까지 충분히 이렇게 안아주면서 분노를 더 쏟아내게 한다든가 흐느껴 울도록 한다든가 이런 그 환경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안아주기 자세를 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시면의 상처를 이야기하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는 것, 또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 내지 10분 동안 충분히 안아주기 자세를 끝낸 후에 분리와 휴식 5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 화난 사건에 관련한 3가지 행동 변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 변화 요구를 행동 변화 요구들은 하나 이제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내가 회복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지금 이 남편이 아내에게 나의 어린 시절 상처라든가 화나는 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화나요? 이럴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그 단계까지 가는데, 행동 변화 요구에 대해서 반영하고 최소한 1가지 요구 또는 대안에 선물을 주겠노라. 행동 변화 요구에 이제 선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충분히 부부가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슬픔의 감정으로까지 감정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서는 좀 더 뭔가 가벼운 느낌이 좀 더 들도록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게임을 한다든가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둘이 눈썹 키스를 한다든가 카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키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분노 수용 과정 기록이라 그래서 이렇게 분노 날짜와 분노 표현하는 사람, 분노 수용하는 사람,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인 분노 표현 약속을 요청하고 분노를 수용하는 사람은 수용 과정에 약속 동의를 한다. 화가 난 좌절된 사건을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의 이야기에 다 그대로 반영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표현한 사람은 화를 표현하고 수용한 사람은 듣고 더 화를 더 이렇게 크게 얘기해 주다.
주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적으로 더 화가 슬픔으로 변할 때까지 그것과 관련한 어린 시절 상처도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래서 분노를 수용하는 사람은 안아주면서 반영과 공감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필요하다면 분리와 휴식을 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은 3가지 행동 변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노를 수용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쓰고 반영을 하고 내가 이 중에서 행동 변화 요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분노를 표현한 이후에 둘이서 배꼽 빠지게 웃는 어떤 놀이나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행동 변화를 실제 이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훈련을 3달 동안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요일은 함께 즐기는 날이며 배꼽 빠지게 웃는 놀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부부에게는 이런 것이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안정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막 웃고 떠들고 그 감정이 막 이렇게 그 기쁨, 유희,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부부에게 매우 그 안정적인 감정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분노 해결하기. 대부분 분노 아래에는 상처가 존재하고 이 상처의 밑바닥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화해서 그들의 상처로 그리고 더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람이 그런 과정으로 안내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단절된 연결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부부 사이에는 매우 깊은 그런 공감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제 담아두기 훈련, 분노를 받아주는 수용해주는 사람이 이제 담아두기 훈련에 필요한데 담아두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부가 두 사람이 이것을 약속을 하고 정해놓고 어떤 날은 남편이 분노를 표현하는 날, 어떤 날은 아내가 수용하는 날, 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약속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분노의 표현은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면서 절대 그 폭력이나 비난의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감정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날에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임하고 치료사는 에너지가 계속 움직여 그것이 폭발할 때까지 함께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고통을 깨뜨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부는 돌보는 행동들이 우리가 바로 이제 신혼으로 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서로의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좋아하고 행복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매번 상담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도 부부 두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더욱 깊은 연결감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칭찬 홍수 경험하기. 받는 사람은 의자에 앉고 보내는 사람은 부부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그 의자의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뺨 돌면서 에너지의 흐름에 부부가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순간마다 나는 당신의 어떤 것을 좋아해요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눈빛을 마주치면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행동적 특성, 또 상대방의 성격적 특징이라든가 상대방의 전체적인 내용을 또 종합해서 말을 하면서 칭찬, 홍수 경험을 둘이 또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비전 갖기, 우리 약간 부부가 함께 돌보면서 이렇게 비전을 나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해서 서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써서 그것을 이제 집에다가 붙여두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헌신은 이렇게 부부가 이제 나는 멈추겠습니다. 정신적인 언어적인 비난을 멈추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와 고통 치유를 위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등 상황에서 비난 대신에 나 메시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부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겠노라 하는 것들을 써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교환하고 읽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면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하여 함께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인생 동반자로 죽을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헌신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애정이 훨씬 더 느껴지겠죠? 마지막은 이제 탈출구 닫기예요. 우리 이제 부부들이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친밀한 부부 관계를 방해하는 탈출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한다든가, 아내 같은 경우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남편이 오면은 피한다든가, 밤에 남편이 사업장에 계속 전화를 한다든가, 또 아내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과잉 간섭, 과잉 보호한다든가, 남편은 주말에는 스포츠 게임만 보고 혼자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 남편 밤늦게까지 TV만 본다든가, 또 저녁 식사보다 더 늦게 맨날 집에 늦게 온다든가, 아내가 무슨 말 해도 무관심한다든가, 또 아내 같은 경우는 전화를 붙들고 산다든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주변 사람이나 남편의 이런 필요,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홈쇼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홈쇼핑에 매달린다든가, 인터넷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하루 종일 누워서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제 탈출구에 해당이 되고, 가장 우리가 비극적인 탈출구라고 하면은 이제 자살이라든가, 이런 또 중독이라든가 불륜, 이런 다양한 또 작은 탈출구들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륜 같은 경우도 발달 단계와 연관된 불륜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깊고 또 이제 어린 시절 상처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채워야 할 곳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불륜은 안전하고 열정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불륜에 빠지면 다른 배우자도 복수심으로 불륜을 할 우려가 크다. 불륜은 에너지에 관한 것인데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단지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불륜의 4가지 유형을 우리 교재 30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애착적 불륜 관계 유형이라고 해서 회피하는 자, 매달리는 자. 회피하는 자는 거절의 고통을 경험시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나 사물과 애착 형성하고, 그래서 매춘부와 관계의 형성, 이런 거 가능성이 있다. 매달리는 자는 회피하는 자의 초연함에 애착을 형성하고 매달리고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애인을 갖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들 비난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의 결핍들이 또 이렇게 불륜에서도 그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도망가는 자, 쫓아가는 자. 정체성 불륜 관계는 엄격한 자, 흩어진 자. 흩어진 자 같은 경우는 자신을 보아주는 누군가에게 취약하고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불륜에 빠져든다. 능력 불륜 단계, 경쟁자나 또는 수동적 타협자인데, 경쟁자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보상받고 스스로 승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의 아내를 유혹해낸다. 수동적 타협자는 결혼 생활의 무기력함에 대한 반응으로 불륜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옆에 있어주고 단호하고 지지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네. 또 이제 탈출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부의 정서적인 깊은 연결감을 방해하는, 약화시키는 그 출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부부들에게 그들의 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런 출구를 정면으로 우리가 직면을 시키면서 부부의 대화법으로 시도할 수 있다. 상담자가 줄 수 있는 이제 그 문장 줄기라 그래서 자기의 그 탈출구를 아는 이제 다양한 문장들입니다. 이럴 때 저는 때때로 당황해요. 이럴 때 저는 상처를 받아요. 이럴 때 저는 화가 나요. 어릴 때 내가 항상 원하고 필요로 하던 것은 뭐뭇이었어요. 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나에 대해 들어왔던 것들 중 하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뭇이었어요. 나의 어린 시절을 나는 이렇게 진술하고 싶어요. 그것은 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소망은 좌절할 때 나는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고 부부치료가 부부 상담에서 매우 큰 그 효과를 보이지만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자에게는 자조모임이나 또 12단계 프로그램이 적절하므로 먼저 이런 치료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화고 부부치료의 다양한 그 효과성 이런 것들이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화고 부부치료 내용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